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컨셉이 히어로로 잡혔어요. 그래서 여기 일렉트로마트 와서 참고 좀 하려고. 여러분들 포토샵에서 스케치로 넘어가신 분들 있잖아요. XD로 넘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처음에 포토샵에서 스케치로 넘어가면은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익숙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단축키인데, 그동안 포토샵을 쓰면서 사용했던 단축키들을 스케치로 넘어가면서 다 사용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으로 설명드릴 거는 바로 스케치의 단축키들입니다. 그리고 포토샵의 기능과 좀 비교해가면서 단축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 포토샵에서 그 스케치로 넘어갔을 때 헷갈리는 게 바로 선택 툴이죠. 스케치에는 선택 툴이 없습니다. 포토샵에서는 이 왼쪽 최상단에 이 선택 툴이 있잖아요. 선택 툴의 단축키는 V이고 객체를 선택을 하면은 됩니다. 하지만 스케치에서는 V를 하면은 펜툴 단축키가 먹어버려요. 이게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V가 벡터 펜툴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의 선택 툴 단축키는 뭐냐? ESC 키 있잖아요. ESC 키를 누르면 선택 툴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고 더 쉬운 단축키인데 자꾸 V를 누르게 돼요. 하지만 ESC 키라는 거, ESC 키가 스케치의 선택 툴입니다. 두 번째는 레이어 전체 접기 펴기입니다.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수많은 레이어들이 펴놓고 작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 모든 레이어를 딱 작업이 끝나면은 접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포토샵에서는 옵션 키를 누르고 레이어의 박스의 화살표 표시를 누르면은 전체가 접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각 하위 메뉴에 모든 레이어 폴더들이 다 접혔거든요. 그리고 효과 폴더까지 다 접혀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근데 스케치에서는 그게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그리고 사실 이 단축키는 없습니다. 스케치에서는 이게 없기 때문에 따로 단축키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 기능은 있거든요. 레이어가 다 펼쳐져 있으면은 여기 뷰에 레이어 리스트에 Collapse All Groups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거를 선택하게 되면은 전체의 모든 레이어가 이렇게 다 닫혀버리게 됩니다. 스케치는 그 맥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맥에서는 특정 응용 프로그램의 특정 기능을 단축키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시스템 설정에서 키보드로 들어간 다음에 이 단축키로 가셔서 앱 단축키를 보시면은 Collapse All Groups라고 이거를 옵션 F1으로 해서 단축키를 지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제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을 한 다음에 단축키의 이름을 Collapse All Groups 이렇게 하고 이제 단축키를 선택을 옵션 F1으로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면은 여기에 이제 등록이 됩니다. 작업을 하다가 모든 작업이 끝났다면은 옵션 F1을 해주면은 열려있는 모든 레이어 폴더들이 다 닫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라운드 픽셀인데요. 일단 포토샵에서는 특정 쉐이프에 대해서 선택을 하면은 얼라인 엣지가 있잖아요. 이 얼라인 엣지가 뭐냐면은 쉐이프의 외곽선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었는데, 스케치에서도 이제 이런 아이콘들을 봤을 때 요 끝점이 살짝 좀 지저분하게 안티알레스가 이렇게 먹었잖아요. 요런 부분을 라운드 투 픽셀로 선택을 해주시면은 보시죠. 이 끝점이 이렇게 딱 깔끔하게 따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 다 정리를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하나하나 잡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끝선을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은 좀 선명하지 않고 해상도가 좀 낮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 번째는 크기 변형 단축키인데, 크기 변형이 아니고 뭐랄까요, 스케치에서는 커맨드 키를 누르고 방향 키를 이렇게 누르면은 크기가 변형이 됩니다. 위아래로도 이렇게 크기를 픽셀 단위로 정교하게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고, 시프트 키를 누르면은 픽셀 단위가 10씩
크게 커집니다. 이 단축키에 제가 길들여져 버려서 이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케치에서 단축키 요거를 쓰다가 포토샵이나 XD로 가면은 일일이 쉐이프를 잡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다시 아래로 내리려면은 이렇게 잡고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 다음에 알려드릴 단축키는 레이어의 계층 정렬입니다. 이제 포토샵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웬디에 맨 위로 올리고 싶을 때는 커맨드 쉬프트 각진 가로를 딱 누르면은 제일 위로 올라오게 되잖아요. 쉬프트 없이 꺽쇠 가로를 누르면은 이렇게 레이어의 계층 정렬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스케치로 가서 이거를 하려고 하면은 처음에 이 단축키를 몰라서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 스케치에서의 단축키는 커맨드 옵션을 누르고 방향키를 누르면은 이게 계층 구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가 있어요. 이 왼쪽에 보시면은 레이어가 계층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맨 위로 보내기, 맨 아래로 보내기도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맨 위로 보내고 맨 아래로 보내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여섯 번째 단축키는 레이어를 옮길 때 옵션 버튼을 누르고 꺽쇠 가로를 누르면은 레이어를 이렇게 옮길 수가 있잖아요. 스케치에서도 똑같은 단축키가 있습니다. 스케치 같은 경우는 요거는 조금 더 단순해요. 그냥 탭키 누르면 됩니다. 탭키를 누르면은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Shift 탭키를 누르면은 다시 레이어가 하단에서 상단으로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것도 이제 가끔씩 쓰면은 편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7번째 단축키는 패턴 복사입니다. 이 패턴 복사는 사실 포토샵에는 단축키가 없고요. 일러스트에 단축키가 있습니다. 이 패턴 복사가 뭐냐면은 같은 간격으로 계속해서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11만큼 복사를 한번 했잖아요. 커맨드 D를 누르면은 같은 간격으로 복사가 됩니다. 일러스트에서도 이 단축키가 똑같은데 이 전화기 아이콘이 있잖아요. 이걸 똑같이 같은 간격으로 복사를 한 다음에 Alt키를 누르고 복사를 한 다음에 커맨드 D를 누르면은 같은 간격으로 복사가 됩니다. 이게 XD에서도 똑같은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일러스트에서는 이렇게 같은 간격의 객체 복사를 하는 게 일러스트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 알려드릴 단축키는 바로 스포이드입니다. 포토샵에서 색깔을 뽑을 때는 스포이드 그냥 단축키 I를 눌러서 원하는 색깔을 뽑았잖아요. 스케치에서 스포이드 컬러를 뽑으려고 하면은 어디에도 스포이드가 없습니다. 컨트롤 C가 스포이드 기능을 하는데 자 보세요. 컨트롤 C를 하면은 요 돋보기 모양이 나왔죠. 원하는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요거 필 컬러가 빨강이잖아요. 컨트롤 C를 누르고 여기 옆에 있는 핑크로 바꿔주면은 바뀌었죠. 색깔이 잘 티가 안 나니까 다시 노란색으로 요거를 눌러주면은 자 색깔이 바뀌었죠. 그리고 다시 원래 색깔인 레드를 컨트롤 C를 누르고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포토샵에서 쓰던 스포이드 기능을 단축키로 똑같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9번째는 오퍼시티 값 불투명도입니다. 포토샵에서는 원하는 객체를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오파시티 50을 주고 싶다 할 때는 숫자 키패드 5를 누르면은 불투명도가 50%로 줄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다시 0을 누르면은 100%가 되고 스케치에서 오파시티 똑같이 불투명도 단축키가 있는데 포토샵과 동일합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똑같이 오파시티 값이 있어요. 스케치에서도 5를 누르면은 50%로 오파시티 값이 줄어든 거를 볼 수가 있고 0을 누르면 100이고요 1을 누르면은 10% 빠르게 이렇게 15 0 이렇게 누르면은 불투명도 값을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포토샵을 쓰다가 스케치로 넘어와서 이거 되네 하고 되게 반가운 단축키예요. 그 다음에 10번째로 마스크 단축키를 알아보겠는데요.
포토샵에서 마스크를 씌울 때는 예를 들어서 팅커벨을 이 네모 상자 안에 넣는다고 했을 때 포토샵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클리핑 마스크인데 하단에 있는 이 레이어와 팅커벨 레이어를 옵션을 누르면은 이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클리핑 마스크 레이어 단축키 요 아이콘이 딱 뜨게 됩니다. 요거를 딱 선택을 하면은 마스크가 입혀져서 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스케치에서는 컨트롤 커맨드 M을 눌러서 이렇게 똑같이 마스크를 씌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 동그란 원형 안에 썸네일 사진을 아래에 있는 두 레이어 객체를 그룹을 해줘서 폴더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커맨드 컨트롤 M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마스크가 씌워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축키는 포토샵이 더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스케치에서는 커맨드 컨트롤 M을 눌러주면은 똑같이 마스크를 씌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회전입니다. 포토샵에서는 별다른 단축키가 없어요. 그냥 커맨드 T 누르고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이게 이렇게 커브 곡선이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이 가능하죠. 스케치에서는 오른쪽 모서리를 잡으면은 그냥 누르면은 크기고요. 커맨드 키를 누르면은 이게 이렇게 돌리는 로테이션 기능 돌리기로 바뀌어집니다. 요거 꼭 알아두시면 좋고, 지금 이렇게 X자를 돌리면은 안티알레스가 이렇게 뿌옇게 먹었잖아요. 라운드 투 픽셀로 만져주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알려드렸어요. 마지막 스크린 모드 단축키입니다. 여러분들 포토샵에서 가끔 요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F키로 이렇게 화면 모드를 바꿀 수가 있는데 프레젠테이션 모드라고 해야 될까요? 스크린 모드를 포토샵에서는 F키로 이렇게 화면 모드를 바꿔줍니다. 그런데 스케치에서도 똑같이 이 스크린 모드를 바꿔주는 게 있는데요. 스케치 같은 경우는 탭을 누르면 이 레이어가 움직이잖아요. 포토샵 사용자들은 이 부분에서 조금 적응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커맨드 점을 누르면은 이 인스펙터 패널하고 왼쪽에 레이어 패널이 사라집니다. 한 가지 더 또 팁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레이어에 있는 레이어의 이름을 바꿀 때도 더블 클릭해도 되지만 커맨드 R을 누르면은 이름 바꾸기가 되고요. 포토샵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아트보드의 이름을 누르려면은 더블 클릭을 해서 바꿀 수 있지만 스케치에서는 더블 클릭이 아니고 커맨드 R을 눌러줘야 여기 있는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또 포토샵과 스케치의 차이점이 되겠네요. 또 한 가지, 이 스케치는 벡터 기반의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걸 확대를 해보면은 마치 비트맵처럼 픽셀이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픽셀이 아니고 여기 우측에 보면은 쇼 픽셀 온 줌이라고 해서 픽셀로 보게끔 체크를 한 거예요. 저는 UI 작업을 할 때 이게 픽셀이 아니고 벡터로 돼 있으면은 이게 오히려 더 작업을 할 때 감이 안 오더라고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깔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벡터로 굉장히 부드러운 곡선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아이콘들이 굉장히 깔끔하고 외곽선 라인들이 되게 깔끔하다고 해서 막 좋아하고 작업을 하다가 스케치한테 뒤통수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이렇게 쇼 픽셀 온 줌으로 하고 픽셀로 환경을 만져 놓고 작업을 합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됐나요? 오늘 저와 함께 포토샵에서 스케치로 넘어갔을 때 익숙하지 않은 스케치의 단축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제가 오늘 한 14가지 정도 단축키를 알려드린 것 같아요. 이거는 처음에 포토샵을 쓰다가 이 스케치로 넘어갔을 때 어려웠던 단축키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되게 기본 중에 기본의 단축키를 알아봤고요. 이 밖에 스케치에 다양한 단축키들이 있는데 제가 단축키 모음을 공유해 드릴게요. 하단에 이 웹사이트의 주소를 링크를 걸어 뒀으니까요. 스케치의 다양한 단축키들이 궁금하시다고 하면은 방문하셔서 여기 있는 이 키보드 그림의 단축키를 다운 받으셔서 공부하셔도 좋고요. 인쇄를 해서 벽에다가 붙여놓고 초반에 이제 공부를 해도 되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또 앞으로 다음 영상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함께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좀 늦게 올라왔잖아요. 제가 이번 주 굉장히 바빠서 하루 이틀 좀 이렇게 뒤로 늦춰졌는데 늦게 올라가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